역사상으로 미루기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을까요? 미루기의 천재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찰스 다윈에서 당신과 나에게로. 책이 제목에서 그 유명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찰스 다윈도 미루기를 잘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이 책의 제목에 이끌린 당신도, 책의 저자인 앤드루 산텔라도 지금껏 많은 일들을 미뤄왔을 것입니다. 표지를 보면 흐물흐물한 시계가 빨랫줄에 널려 있고 그 위로 해와 달, 새 그림, 그 아래로 부제와 함께 책에서 소개되는 미루기의 달인들의 실루엣이 있습니다. soon. 언제 와? 곧 가. 방청소 언제 할 거니? 곧이요. 곧이라는 순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누구나 바쁜 일상에서 마감 기한이 겹칠 때 나중에 한다고 해놓고 까먹기도 하고 미루다 대충 해놓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찰스 다윈도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닌가요? 그냥 가끔 미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루기의 천재들이었다니, 과연 미루면서도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들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비밀을 알아본 현대의 미루기 장인인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 미루기의 천재들의 저자는 앤드루 산텔라입니다. 그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작가이자 악독한 미루기 전문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고 시카고 로욜라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라이트 형제, 평원 인디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등을 비롯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역사책을 70여 권 펴냈습니다. 그는 현재 GQ, 뉴욕타임스 북리뷰, 슬레이트 등의 글을 기고하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게으른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바쁠 뿐이라며 미루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 레오나르도 다빈치,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의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미루기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풀고자 합니다. 작가는 미루기의 10년 속에서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성취를 탄생시킨 천재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미루기가 가진 아이러니한 본질에 성큼 다가섭니다. 더불어 미루기를 다루는 심리학, 경제학, 철학, 과학, 종교적 관점을 파고들어 미루기를 다면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리고 미루기야말로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거리는 우리의 성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행위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대되는 일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지 자문해보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책 미루기의 천재들을 내는 것도 미루고 미루다가 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늦게 내는 것도 절대 이 과제를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닌 작가의 미루는 습관을 직접 경험하고 공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작가 앤드루 산텔라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 살며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중요한 일을 미루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루는 것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며 무엇인가를 창의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해나갈 것입니다. 1838년 여름, 다윈은 노트에 새 어절로 된 단순하지만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바로 모든 종은 변화한다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윈이라는 이름은 수도 없이 들었고 아마 그가 쓴 종의 기원은 안 읽어본 사람은 많아도 못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적 믿음을 산산조각 내 발견을 한 다윈은 미루기의 천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연선택이라는 위대한 과학적 진전을 이루어놓고 발표를 20년이나 미루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20년 동안 게으르게 지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시골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고 아주 바쁘게 글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1846년부터 1854년까지 9년 동안 강박적일 정도로 따개비를 해부하고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내 사랑 따개비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연구에 몰두했는지 다윈의 자녀들 중 한 아이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너희 아빠 따개비는 어디 있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윈은 따개비를 비롯한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낸 탓에 1859년이 되어서야 종의 기원을 출판했습니다.
이건 미루기와 게으름 사이에는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다윈의 경우로 따지자면 종의 기원을 출판하는 것만을 온갖 자기 합리화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공부하기 전에 방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미루는 것은 효율을 숭배하는 현실을 비판할 수도 있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다윈도 본인이 실컷 놀러 다녔던 기간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단한 다윈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어쩔 수 있을까요? 라고 합리화하면서 오늘도 미루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세계의 명화들, 시대를 앞서간 헬리콥터나 로봇의 스케치를 보며 감탄하지만 그 시절 레오나르도를 고용한 이들이 궁금해했던 건 단 하나였다. 과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약속한 날에 약속한 일을 마칠 것인가? 자신만만하게 약속했다가 낙심하고 미루기를 반복하는 게 레오나르도의 기본적인 작업 방식이었다. 그의 머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지만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귀족들의 부탁에 끊임없이 시달렸고 여유가 있을 때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은 다음 한 번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는 것으로 유명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막대한 과제를 쉴 틈 없이 계획했고 놀라울 정도로 야심찬 투두리스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걸 실행할 시간은 계획하지 않았던 듯하다. 그는 임종 때 이렇게 탄식했다고 전해진다.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어. 이 말은 교황 레오 1세가 레오나르도에게 던진 말과 같다. 이 사람은 그 무엇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그를 대단히 박식했던 사람이자 미학과 해부학, 천문학, 공학을 넘나들며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낸 사상가라고 평한다. 물론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을 실망시켰던 그 시절에는 그저 산만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레오나르도가 능수능란했다면, 고객을 만족시키고 마감을 지키는 것에만 열심이었다면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큼 가치 있는 일은 하나도 못 남기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소개할 장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그 이후입니다. 프레더릭 윈즐로 테일러는 부유한 가문 출신의 경영 컨설턴트로 스피디라는 별명을 가진 규칙광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작업 속도를 측정하고 효율성을 최대로 높이는 방법을 찾아내는 데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생산 현장의 문제로 일을 수행하는 방식이 전부 다르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테일러는 이러한 현상을 태업이라고 불렀고 거의 모든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공장관리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모든 일에는 가장 적합한 한 가지 방법이 있고 이를 노동자에게 지시하는 경영관리자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출간된 테일러의 저서 과학적 관리의 원칙은 20세기 전반기의 베스트셀러 경영서가 되었고 이후의 공장 경영 방식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과 시간과 생산성에 대한 오늘날 우리의 태도에는 테일러의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시간은 곧 자원이라는 말이 그의 가치관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줍니다. 그의 주장은 비인간적, 우월개성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순 없겠지만 확실히 스톱워치와 시계는 우리의 과업을 제 시간에 수행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바로 착수하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발달한 오늘날 인터넷의 링크를 넘나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습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확장된 의지가 필요합니다. 시계와 규칙을 통해 하루의 체계를 부여한다면 마음먹은 일을 마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앤드류 신셀라는 글쓰기를 미루고 펜실베니아의 폴링워터를 찾아갑니다. 폴링워터는 폭포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악수장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폴링워터를 찾아간 이유는 폴링워터에 얽힌 이야기 때문입니다.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카우프만의 부탁을 받아 펜실베니아 베어런의 폭포 근처에 별장을 짓기로 합니다. 하지만 라이트는 그 이후로 9개월간 결과물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카우프만이 도안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방문하기로 하자 라이트는 그제서야 작업을 시작하고 단 2시간 만에 폴링워터의 설계를 끝냅니다. 라이트에게 이를 미룰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1900년대에는 이름을 날렸지만 당시에는 한물간 건축가로 추락했고 대공황으로 집을 지으려는 기후도 많지 않았습니다. 라이트에게 폴링워터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건축학자인 프랭크 세인토커는
저서 폴링워터에 입성해서 라이트가 최후의 순간이 되어서야 설계안을 종이 옮기긴 했지만 아마 아이디어는 그 전부터 쭉 흘러나오고 있었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신셀라는 라이트가 이를 미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내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라이트는 구겐하임 미술관의 설계를 맡고 완공 전에 사망합니다. 성실하지 못한 것이 제과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저의 생각과는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성실한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미루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또한 성실한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고요.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찾고 추구하는 삶, 멈추지 않고 나의 일과 취미를 열정적으로 개척하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느 날 나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시간 낭비 안 하고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길었던 수험생활이 끝나고 경주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인 덕분에 나 혼자만을 위해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PC방에서 하루 종일 롤이나 할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열심히 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성실하고 멋있는 어른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챙겨오고 가져왔던 여러 활동들을 미루고 그저 넷플릭스나 보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꽤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맨날 미루고 또 미루고 지금 이 영상과제처럼 말이에요. 내가 성인 ADHD가 아닌가 스스로에게 의구심이 들면서 나 자신을 향한 강박관념에 나 자신이 피폐해짐을 느낄 때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미루기의 천재들이라는 이 책의 제목을 처음 읽었을 때만 해도 어느 서점에 있는 책들처럼 성실함을 강조하는 그런 책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 위인들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미루기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더라고요. 백해무익이라고 생각했던 미루기의 긍정적인 면은 저에게 있어서 꽤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경주에서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던 성실해야 한다는 나 자신을 향한 강박관념이 지쳐가던 저에게 꽤나 많은 생각의 변화를 주는 순간이었죠. 가끔은 미루면서 살자.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제 신조예요. 이 책 덕분에 경주 생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